네, 이렇게 외국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한국 CBMC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 CBMC 비전 스쿨에 대해서 제 진행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의 목차는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그 다음에 운영 방법 및 내용, CBMC 의 정체성 순서로 갈 건데요. 지금 각 파트별로 이 파트 맡으신 강사님께서, 대표님들께서 나와서 설명하실 텐데요. 이렇게 호응과 반응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강사님이 또 잘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시작할 때는요, 서로 낯선 곳에, 낯선 지역에, 또 CBMC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서로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서로의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어있는 마음을 깬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잘생겼나요? 네, 대답하신 분들은 3대째 복을 받을 것 같고요. 좀 미처 놓쳤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많은 곳에 단합과 화합과 소통과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진행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경력은 좀 화려하십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입니다. 서로 하나, 한 마음, 서로 소통, 화합, 이런 게 목적이고, 지혜별로의 낯선 곳에 또 낯설 관계를 깰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 개념이고, 이걸 10분 동안 제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영상만 보니까 아쉽죠. 영상만 보니까 아쉬우니까 제가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으시고요, 주목을 주시고요. 전체는 언체 한 울타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오른손만 들어주시고요. 주목을 선택하든 가위를 선택하든 볼을 선택하든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두 개 선택하고 욕심낸다고 두 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주목을 선택하신 분 높이 들어주세요. 추진력이 강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기분 나쁠 땐 잘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위를 선택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가위를 이분들은 아주 끊고 맺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짠장 먹지 짬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항상 옆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꼬집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볼을 내신 분이요, 마음이 편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근데 교육 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요, 오른쪽 사람에게 어깨 살짝 올려놓으시고요. 서로 보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자세 본다, 따라한다. 반갑습니다. 자, 왼손 높이 드시고요, 왼손 높이 왼쪽 손을 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른손 손끝에 사랑을 넣으세요. 오른쪽 손을 두드립니다. 잘해봅시다. 왼손 손끝에 사랑을 넣으세요. 따라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 대대로 아주 좋은 운동을 하나 가르칠 건데요. 자, 겨드랑이 딱 손 딱 붙인 상태에서요. 붙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내리시면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자,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더 붙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겨드랑이 털 빠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왼손 왼쪽으로 고개 5번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5번 돌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자주 하세요. 머리가 커집니다.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거 했을 때 관계가 웃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웃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여는데 주먹을 다시 펴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야! 큰 소리가 있어. 하나, 둘, 셋! 이쪽부터 하나, 둘, 셋! 100점 만점 100점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받았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손만 가면 야야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이 더 잘하네요. 성적이 너무 있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이 좀 작네요. 희한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재미 붙였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금 잘했더니 칭찬하니까 이렇게 잘하잖아요. 이쪽 다시 하나, 둘, 셋.
어우 점잖죠. 하나 둘 셋. 어우 너무 잘한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인데, 간단한 스킨십인데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비전스쿨의 정말 중요하고 핵심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비전스쿨에 참여해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어유, 난 참여할 거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네. 예, 그런 분들 잘 들으셨어요. 우리의 비전스쿨은 꼭 CBMC 회원이라면 꼭 들어야 될 과정의 필수 과정이죠. 그 과정에 입문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전체 흐름을 놓고 이걸 들으신 순간부터 많은 분에게 또 소개해야 되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방법의 운영 내에 우리 교육위원장님이신 우리 이선영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CBMC 중앙회 교육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있는지 아세요? 네,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네, 딩동댕 벌써 나왔습니다. 이 세계에는 비전스쿨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뉜 사람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복을 쟁취하느냐, 그냥 대략 쟁취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께 먼저 침노하고 주님을 먼저 바라고 가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전스쿨을 듣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비전스쿨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교육 목표와 또 핵심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전스쿨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비전스쿨에서는 엉덩이를 이렇게 의자에 다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국장이신 유성수 국장님께서 가만 안 놔두십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몸과 머리와 또 마음으로 배우기 때문에 들썩들썩합니다. 이러한 활동적인 비전스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장이자 양화진 지회장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선교학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비전스쿨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스쿨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13기까지 우리 회원님들을 가르치고 수료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기 동안 진행됐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들쭉날쭉하지만 평균 50명 정도 매 기마다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1년 동안에 4번에서 5번 정도 비전스쿨을 운영했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비전스쿨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달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의 우리 CBMC의 회원님 분들이 정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한 4,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비전스쿨을 수료하신 분들은 2,700명 정도 돼서 한 62%의 수료율인데요. 여기서 비전스쿨 안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비전스쿨 할 때 오실 겁니까? 아닙니까? 네, 오실 겁니까? 아닙니까? 너무 목소리가 잘합니다. 참가합니다 하고 소리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네, 참가하실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62%의 수료율을 저희는 75%, 80%까지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누적된 우리 CBMC의 정회원으로서 또 지금 활동도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비전스쿨을 통해서 배출된 회원 수는 5천여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회원들이 저희 비전스쿨을 등록하고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그래프는 코로나 이후에 작년이죠. 2022년 6월부터 대면 비전스쿨을 했는데요. 108기, 109기, 110기, 111기, 112, 113기까지 지금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래프가 월등하게 뛰어올랐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대면 이런 비전 스쿨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참여자들 또 더 많은 회원님들이 쉽게 비전 스쿨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정답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비전 스쿨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또 임원 중에 비전 스쿨을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모아서 강제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료생들이 많았고요. 찾아가는 비전 스쿨에는 연합회와 함께 협력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중앙에서 그냥 운영하는 비전 스쿨이 아니라 우리 연합회에서 우리 지금 회장님이 비전 스쿨을 같이 협력해서 도모하네 하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지역을 가다 보니까 뭐 조금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이렇게 비전 스쿨을 참여하게 돼서 더욱더 많은 수료생들이 배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대면 비전 스쿨에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비전 스쿨 도대체 어떤 거냐? 먹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스쿨을 먼저 우리가 CBMC인으로서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래야지 그런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BMC 역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리더 또는 사역자로서 성경에 기초한 비즈니스 경영 능력과 탁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고 그 탁월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방향성을 알려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총체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 영적 재생산자를 키우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먼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또한 다른 분들을 섬기고 세우고 그분들을 리더로 키워내는 그런 역량을 저희가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역량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협업 또 커넥팅 네트워크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목표로는 CBMC를 이해하고 일터 사역자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해서 마음속에 심어내는 그런 과정들로 교육 목표를 잡고 있고요. 또 CBMC인으로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발견된 소명과 사명을 수립해 나가는 삶 속에서 수립해 나갈 수 있게 비전 하우스라는 것과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도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사명은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을 저희들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교육 내용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1박 2일간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역량 중심입니다. 예전에는 강의가 많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오고 또 비대면의 시기에서 교육 방법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내용들이 1박 2일 동안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플립드 러닝 교육 방법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육에 임하기 전에 미리 먼저 어떤 개념이라든가 내용이 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나눠주면 그 나눠드린 영상을 보시고 오셔서 함께 토론하고 또 소과제를 저희가 수행하면서 좀 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재화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대상자는 CBMC 모두 필수 과정입니다. 비전 스쿨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모두 다 비전 스쿨을 이수하셨습니다. 비전 스쿨을 아까 이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비전 스쿨을 꼭 듣도록 저희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 인원은 보통 30에서 60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도대체 CBMC가 뭐야? 어떤 단체야? 그런 CBMC를 알아가는 CBMC 정체성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CBMC인으로서 내가 CBMC 회원이 됐어요. CBMC를 알고 나서 그러면 CBMC로서 나는 과연 일터에서 그리고 CBMC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소소하게 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알고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선배들, 우리의 동료들은 어떻게 CBMC인으로서 일터에서 그리고 CBMC 회원으로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지 그런 사례들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그럼 나의 비전과 나의 미션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안내하는 강의와 또 실습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고요. 그때에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비전하우스 그리고 사명선언서입니다. 비전하우스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작성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고 이걸 통해서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겠다.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삶에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성김의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금 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마음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끄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여러분 체험하셨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에 저녁에 모임 세족식 하기 전에 하나의 뜻을 모아는 귀중한 또 한마음 한뜻의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들을 갖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주요한 내용들이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잠재된 모든 것들도 발휘하고 사명과 방향성을 다 잡아갈 수 있고 키를 어디로 돌릴 것인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맛보기로 경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CBMC 비전 스쿨 교육의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빠른 속도로 빨리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 수준 높으신 분들만 모였다고 아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 스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은 순서가요. CBMC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세에 관한 우리 나석환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BMC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CBMC 활동을 한 30년 했습니다. 지회에서, 연합회에서, 중앙회에서 여러 직책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비전 스쿨에서 아주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핵심적인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철원지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농원을 운영하면서 일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림이 농부 닮았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CBMC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시작이 됐고 국제 CBMC는 한국 CBM 때는 6.25 동란 중에 태동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요. 국제 CBMC는 96개국에 지금 있고요. 한국 CBMC는 400개가 넘는 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국제 CBMC나 한국 CBMC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국난에 있을 때 기도의 전사들이 뭉쳤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선배님들이 정확한 지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CBMC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제 CBMC는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CBMC는 7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열정과 땀과 희생으로 이만큼 이룩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원이 됐다는 거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고 무임승차할 것입니까? 이 시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은 기독 정신, CBMC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CBMC가 이번 세계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국제 CBMC나 한국 CBMC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역이 됩시다.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박수로 화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CBMC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이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기업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BMC는 초교파적입니다. 연령이나 남녀나 직업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은 아마 보기 힘듭니다. CBMC는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지만 이 CBMC는 전문인과 실업인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CBMC는 중앙 집권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지회에 소속되어 계신데 각 지회 단위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회들이 한 지회 한 지회가 활성화되면 우리 전체가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CBMC의 핵심은 뭘까요? CBMC의 중심은 뭘까요? 그것은 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일터,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일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얘기했죠. 그 종들처럼 잘했다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면은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좀 태만해도 관계없지만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태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무한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경제를 이룩했고 돈을 벌었으니까
좀 쉬면서 살자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지금 금년에 8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 일 안 해봤어요. 그것도 아주 동네에서 놀랍니다. 아주 일을 잘한다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또 주변에 모범을 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더 건강합니다. 다음은 CBMC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BMC는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모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만나서 아주 광범위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전받습니다. 열정을 충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CBMC가요 열정 충전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인들 중에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교회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야 됩니다. CBMC가. 또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 지경을 아주 넓힐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 그쪽 한인지회에 자주 참석하곤 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국제 CBMC 각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 훌륭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진짜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앞에도 훌륭하신 분들 계시고 저도 계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격려의 박수. 예, 여러분들 콜링이라는 말 좋아하시죠? 저는 CBMC 회원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32,000명 중에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용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세우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책임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자기 가정, 자기 일터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타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희망도 주고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거가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CBMC가 그런 곳입니다. 다음은 CBMC의 지향점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업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CBMC 회원이 되면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언제 갑니다. 여러분들 녹슬어서 가시겠습니까? 달아서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신 한 달아서 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데 익숙했다 그러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원조 받던 나라에서 남을 원조하는 나라다. 이게 너무 프라우드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음은 CBMC의 자기 진단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서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혜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집단에서 내가 있어서 누가 행복합니까? 혹시 지혜에 골칫덩어리는 없으시겠죠? 복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조직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 때는 감사함으로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면서 사시는 거가 CBMC 회원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적인 지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목사님의 이런 말씀, 또 중보기도, 친교, 이거가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교회처럼 목사님 말씀만 듣고 헤어지지는 않는지. 저는 그런 지혜가 크게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돼야 되는데 직업별 분류표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분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회장이나 총무 중심으로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분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성분과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여성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셨는데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각 지회를 많이 다니는데 보면 최근에 여성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청년 문과가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와야 됩니다. 여기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서로 간의 중보기도 깊이 생각하면서 염려해주고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매주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표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서 지혜에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아주 역동적인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축복의 통로인가? 저는 CBMC가 축복의 통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걸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걸 아쉽게 생각하지만 축복의 통로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기업을 보십시오. 우리 사업체를 보십시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CBMC 명판을 붙이고 이 기업은 CBMC 회원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모두 요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크게 복창해 주십시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전스쿨 수료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비전스쿨은 회원의 의무인 동시에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만약 비전스쿨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요, 시간 손해, 경제적으로 손해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비전스쿨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요? 축복의 통로. 예, 숙제가 아닌 축제. 예, 여러분 축제입니다. 자, 축제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게 긴 시간인데요. 짧게 10분에 요약하려 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쓰고 수고하셨겠습니까? 다음은요, 우리 CBMC의 일터 사역에 이준호 대표님께서 또 간략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전 스쿨에서 일터 사역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주최 측에서 잘 나왔다고 사진 넣어주신대. 네. 잘 나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일터 사역 과정은 이제 1시간은 일터 사역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1시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별로 이제 일터 사역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나눔하고 이제 발표하는 그런 순서로 2시간 과정 정도로 진행합니다. 저는 CBMC 중앙회 감사를 섬기고 있고요. 소프트 자이온이라는 CRM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전 스쿨 과정을 이수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비전 스쿨을 통한 그 축복의 산물이 아닌가,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본 과정의 그 목적은 뭐냐? 우리 CBMC인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죠.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 비하임을 실천하는 일터 사역자들이 넘쳐나는 CBMC 지혜 만드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과 영성이 하나 된 일터 사역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를 만들고 나의 일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킹덤 컴퍼니로 성장시키고 공동체 내 어려운 기업가 회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그런 우리 CBMC 회원들이 된다는 이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터 변화가 과연 무엇냐, 그리고 일터 변화를 어떻게 할 거고 일터 사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일터 사역에 어떤 영감을 주는 우리 그 여러 사례들, 또 비즈니스 흐름상에서 그럼 우리 일터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또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을 진행합니다. 먼저 일터 변화입니다. 일터 변화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과 3가지 질문을, 도입 질문을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바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나의 일터와 내가 속한 지혜에서 영적 비즈니스 리더를 양육하며 재생산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일터 현장에서 신앙적 양심상 허락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경험이나 성경적 경영을 적용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를 나눠주세요. 이게 나누면요, 정말 시간이 1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토론 시간에. 그럼 일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이 되어야 될 게 뭘까요? 영성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경건, 불순종, 무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 하고 나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거나 약자를 차별하거나 무관심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 일터 변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킹덤 컴퍼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 킹덤 컴퍼니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1. 나의 기업은 누가 통치하는가? 내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 신앙과 비즈니스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가?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터가 선교 현장이고 이 신앙과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뜻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 나의 일터가 킹덤 컴퍼니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킹덤 컴퍼니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터, 이 마켓플레이스를 정말 여기서 성경적 경영 원리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충성되이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기업, 비즈니스와 신앙이 하나 된 기업,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게 킹덤 컴퍼니입니다. 킹덤 컴퍼니. 다음은 이제 일터 사역에 실제 영감을 주는 이제 기업들 사례를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요. 경주 채부잣집, 처세 유견,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뭐 이거를 비해서 이 여섯 가지 이 원리들, 이게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주죠. 이 조선 시대 그 밀란과 뭐 난리가 끊이지 않고 왕도 대를 이어서 가기가 힘들 때 어떻게 부자가 300년을 갑니까? 3대 가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난강 이승훈 선생과 이 오산학교, 유기전 사안으로 시작해서 정말 유기전 사장이 되고 조선 최고의 부자가 돼서 오산학교 설립해서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이런 사례들. 또 우리 CBMC 한국대회에서 우리 사례 발표하셨잖아요. 그 간증하셨던 한만두 남미경 대표님. 위기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부르짖어서 계속 그 성경적 방식으로 고집하고 갔더니 계속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두 먹으면 한만두만 먹습니다. 또 우리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소년 때 비전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꾸준히 실천했더니 어떻게 백화점의 왕이 됐어요. 또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죠. 존 윌버퍼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했더니 이거를 스토리화가 돼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까지 했던 이런 사례들.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환경이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급변하고 있습니까? 이 사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구독 비즈니스 뭐 최근에 유행하고 있죠. 시간상 그냥 넘어가면 뭐 피드백 기반의 비즈니스 비보팅을 해서 최근에 뭐 유니콘 기업들 냈던 사례들, 뭐 메타버스, AI 뭐 이런 게 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작년에 콜로라도에서 그 미술 대전에서 AI가 화가들을 이기고 대상 받은 작품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는 예술 분야에서도 AI가 사람을 이렇게 이기고 대상을 받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럼 이런 그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정답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지저스 러브,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훈련이 돼 있잖아요. 우리 CBMC인들은 이거에 특화돼 있잖아요. 넌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들. 우리 중앙회 부회장입니다. 우리 김영호 회장님.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자체를 회사 경영 2년서부터 운영 원리에 적용해서 이 사례 발표하는 거 제가 발췌해서 여기 넣었어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또 대기업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SKT. 옛날에 SKT의 사업 부문 평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수익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를 실천했느냐, 즉 이웃사랑을 사업 부문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런 거가 이제 평가 기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18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들도 알아요.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철인 치료 치킨 홍대점, 여기 유퀴즈에도 나왔었어요. 이 초등학생 동생이 치킨을 먹고 있는데 고등학생 형이 돈이 없어가지고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5천 원 가지고 사 먹을 수 없었는데 여기 홍대점에 갔더니 이 홍대점 사장이 젊은 사장인데 치킨을 주고 1년 동안 형 모르게 다닌 거야. 근데 고등학생이 감동받아서 손편지 썼더니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다? 돈줄을 맞았다는 거예요. 혼줄이 아니라 돈줄을 맞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영업을 중단했어요. 여러분 장사가 잘 돼서 문 닫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문이 폭주해가지고요 영업을 잠시 중단합니다. 내부 보완해가지고 다시 열겠대요.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착한 일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고객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비즈니스의 큰 흐름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정말 살리고 싶은데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에 도저히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어요?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내려줍니다. 이 중풍병자를. 이게 사랑이 없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걸 실천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우리 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짜 우리 직원들을 사랑하고 고객들을 사랑하고 거래처를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과 절실함이 우리의 강점이자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성경적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고요. 또 나의 기업. 저도 경영인연 첫 번째가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사업 보주.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나의 가까운 직원들, 고객들, 거래처들 이런 사람들 할 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렇게 다니엘 기도문, 마침 제 자리 옆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0점을 매일 맞춰도 자꾸 이렇게 내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매일매일 해서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웨슬리의 다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저축해서 어떻게 나누자는 거예요. 이런 요한 웨슬리의 다짐이 나의 다짐이자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성이 바른 기업이 돼가지고 공중회사가 와서 깃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늘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별퇴하는 걸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해봤겠습니다. 네, 수준 높으신 분들만 오셨다고 그랬더니 끝까지 박수를 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CBMC는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준호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은 비전하우스와 사명선언서에서 정승영 대표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곳에 함께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계대회 12차 세계대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연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리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CBMC 성경적 경영 가치 세우기, 비전하우스와 사명선언서 작성을 돕기 위해서 강의와 또 토론 그리고 발표를 진행을 맡고 있는 정승영입니다. 저는 부천 테크노 한마음 주회에 활동하고 있고요. 주회장을 역임했고 북인천 연합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중앙회에서 운영이사와 또 교육위원
또 독서포럼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비전하우스와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비전스쿨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또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와 또 핵심 역량을 발견하고 작성하고 토론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 강의는 what과 why와 또 how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20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1박 2일 동안에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플립드 러닝 사전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잠깐 맛보기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네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는 여러 도움을 주는 그런 스쿨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스쿨에서는요 5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CBMC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CBMC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기업의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을 어떻게 발견하고 수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핵심 가치가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순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이 뭘까요? 가치라는 말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경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경영자의 중심. 기업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인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그러므로 미션은 어떤 경우라도 바뀌거나 또 흔들릴 수 없는 기업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조직이 성경적 가치 경영이라고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CBMC 기독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성경적 가치 경영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그 질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에너지와 그런 자원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소명, 콜링이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의미의 보카레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내 안에 심어놓은 설계도가 세상의 필요와 깊은 필요와 만나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소명을 받은 자들이죠. 기독 실업인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비즈니스맨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침판의 원리와 지도의 원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작성해놨는데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인데요. 우리가 그 설계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의 필요를, 우리 고객의 필요를 우리가 직업적 소명을 통해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되고요.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재정과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우리에게 주신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또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지기적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침판의 원리를 통해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있는 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지도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내가 현재 있는 곳에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떻게 그 목적지를 갈 것인가 하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직업적 소명 지도라고 하는 건데요. 소명 지도에는 이렇게 전환 가능한 지식 기술과 핵심 가치관 또는 세계관 또 선호 역할 또 성격 유형 MBTI 테스트 같은 것들인데요. 억누를 수 없는 관심사 그리고 영적 은사 이게 강의가 아니고 강의를 소개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를 부르면 반드시 임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CEO도 마찬가지죠. 직원을 불렀으면 임무를 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션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기독 실업인에게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영적 비즈니스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터를 변화시키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사명은 국가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교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CBMC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사업을 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인데요. 그러니까 소명과 미션과 비전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여주신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 그림은 그 비전은 CBMC 비전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비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BMC의 비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전은 2009년 5월 26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1951년 한국의 CBMC가 미국의 세실 대령회에서 소개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또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해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배님들 아주 지혜롭게도 비전과 미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제 CBMC의 비전과 미션을 계속 사용했었는데 2009년도, 2008년도, 2000년도에 정책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비전을 우리 한국 CBMC에 맞는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년 6개월 동안 장장 1년 6개월 동안 설문조사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사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디자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성경적 가치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활 방식,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어떤 역할로의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어떤 그런 혁신을 부어주실 포괄적인 아주 그런 대단한 명령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한 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 우리 기업에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BMC 기독 실험인과 전문의들은 왜 성경적 가치 경영을 해야 할까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이 저는 참된 복음이라고,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창출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의미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비전과 사명은 결코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공동체적인 것이고 또 국가적인 것이고 인류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크는 모든 위대한 비즈니스는 분명하고 명확한 미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비전과 미션은 그것을 기록하고 선포할 때 성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미션이 선명하고 또 가치가 있을 때 폭넓게 공유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 투자자와 직원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폭넓게 공유될 수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인재와 또 투자자가 모이고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때 기업의 목적이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배워왔는데, 교과서에서 기업의 목적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BMC의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우리 기업과 우리 지회 또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CBMC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우리 선배님들의 정말 무한한 헌신으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희 새로운 미래의 70년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개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회원들에게 주어진 기업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핵심 가치, 핵심 역량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들을 각 개인 회원들이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미래 70년, CBMC 70년을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개인의 강점은 조직 공동체의 핵심 역량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핵심 가치가 되고 목적은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꿈은 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CCMV라고 하는데요. 이 CCMV,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이 조직과 공동체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CCMV 네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명을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 코어 밸류인데요.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 구성원들의 행동과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는 원칙과 기준이고요. 일관성을 가진 가치 또는 공유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고 또 그 발견된 핵심 가치들을 적용 노트에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핵심 역량인데요.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객 가치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지식 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핵심 역량 발견을 위한 질문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발견된 질문들을 이렇게 적용 노트에 기록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미션인데요.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역시 질문들이 주어지고 적용 노트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비전인데요. 비전은 우리는 진정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우리 회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에 대해서 한마디 저희가 덧붙인다면 비전은 보통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뜻과 계획, 그것이 비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지혜자들에게, 선배님들에게 묻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업과 나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선포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역시 비전도 이렇게 발견을 위한 질문들이 주어지고 적용 노트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겠지요? 네, 실제로는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함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곧잘 대답을 하시고 기록을 하십니다.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짧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he best. Be the first. Be the first to change. Be the first to take the challenge. Be the first on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don't give up. I believe it because you are so unique. Everybody is unique. Be yourself is always the key. Today is full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00 years ago, full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nd I'm sure 2,000 years later, full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re's always, it depends on how you look at it. But I think opportunity always lies in the challenges, always lies in the complaints. If you can solve the challenge, you will be successful. The big challenge you solve, the big problem, the big opportunity you have.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버려.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어주고, 직장에 나오면 직장 상사들이 덮어주고, 자기 천재를 전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360명이 이런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거야. 그런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은 360명이 다 1등 할 수가 있어. 베스트 원 돼서 하는 말이야.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아? 왜 남의 인생, 남의 생각을 쫓아가냐고. 사람들 와 몰리는 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담하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늙어서 그 깨달으면. 혹시 영상을 보고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베스트가 되지 말고 only one이 되라는 거죠. Be the first가 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되고 유일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도 세그멘테이션을 제일 먼저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세그멘테이션, 디테일한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그런 마케팅의 원리이고 또 기업의 경쟁력의 원리이고 또 미셔널 비즈니스, 미션과 사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을 재디자인할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꽃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꽃 그림에 1번부터 꼴찌까지 번호를 매기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끌어내리고 싶겠죠. 그런데 이 꽃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같이 아름답죠. 이것들이 저희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열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고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 그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그것을 어떻게 수놓을 것인가. 꽃뿐만 아니라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기업이 그 역할을 하기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한 가지 정말 꿀팁을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한 문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사명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직원들이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라는 책도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책도 한번 사서 보시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 비전하우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사명과 비전이 지붕이 되고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이 기둥이 되는 비전하우스 양식이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각 조별로 흩어져서 토론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꽤 많은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CBMC 비전 스쿨이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비전과 미션을 작성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전 스쿨 여러분들 반드시 오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발표하면서 또 선포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실제로 112기 학생들이 작성한 것을 이렇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선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비전하우스와 사명선언서를 작성한다 그랬는데요. 사명선언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션을,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영역 가운데서 내가 그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약속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CBMC, 나와 가정 또는 국가와 또는 사회, 어떤 공동체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비전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제 거를 잠깐 작성해 봤는데 저의 사명은 K 온돌 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CBMC의 비전과 미션을 실천하는 미셔널 비즈니스의 모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복사 냉난방 글로벌 넘버 1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 선언서도 작성하면, 아까 양식에 작성하면 이렇게 액자로 해서 만들어 주는데요. 사실 저희가 작성한 것들은 조금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CBMC 중앙회 사무국에서 간사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셔서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포 등기로 보내주는데요. 그 소포 등기를 열었을 때 거기에 내가 작성한 비전 하우스와 사명 선언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비전 하우스와 사명 선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CBMC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비전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비전 스쿨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창밖을 저는 자주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그런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나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창밖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갇혀 있지 말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가? 세상을 섬기고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고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후반전을 통해서 진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직을 발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인생을 바꿔주고 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귀한 정말 최고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행사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지혜로운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동료들과 교제하면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기업의 우리 구성원들 앞에서 어떤 사람을 기억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상은 경쟁적인 비즈니스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셔널 구도, 미션 구도로, 미셔널 비즈니스 구도로 여러분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을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 없는데 핵심만 여러분들 간단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CBMC의 사역과 사명, 성경을 기반한 CBMC 정신과 섬김의 체험, 우리 다시 교육위원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무거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방향성 또 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또 마음에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나와 기업의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 정립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제 그 기업의 대표로서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로서뿐만이 아니라 CBMC인의 CBMC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CBMC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고 또 우리 CBMC를 부흥시키고 활성화하는 우리들의 활동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또 양화진지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또 양화진지회 제가 우리 지회원들이 했던 일들을 사례로 해서 조금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전 스쿨에서 CBMC 인의 사역과 사명 강의에서는 주요 목표가 킹덤 컴퍼니, 하나님의 선교, 미셔널 컴퍼니를 이루기 위한 사명과 이를 통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CBMC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냐면 가들리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미션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미셔널 컴퍼니 할 때 미션 얘기하는데 크게 하나님의 선교는 전체적으로 총체적 선교다 해서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타락으로 브로큰, 파괴됐습니다. 완벽한 세계가 파괴되는데 크게 어떤 4가지가 파괴됐냐면 풍요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풍요랑 주신 것이 빈곤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구성원들, 사회의 관계성이 다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 파괴가 됐고, 또 크리에이티브한 세상, 그 모든 창조 세계가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파괴 엄청 하고 있잖아요. 4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의 파괴입니다. 이러한 4가지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업인들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가들리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미셔널 컴퍼니의 수장이 바로 우리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면서 내용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또 크리에이티브 커미션과 또 비즈니스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창조가 타락됐을 때부터 조화롭게 다시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그 하나님 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에서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고 그것이 CBMC 구성원으로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의 환경이 계속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일반적으로 교회 또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가시기 어려운 지역은 총체적 선교사로서 저희들이 갈 수 있다. 만민 선교사,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대사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우리 CBMC 비전에 우리 지회는 지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명들을 실천하는 데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혜별 전략들이 수립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켜야 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들은 이제 우리가 CBMC 운영 지침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적용해 가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함께 조찬을 통해서 기도로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어떤 일관된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스쿨을 함께 또 마무리하고 그리고 함께 일터를 점검하면서 일터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지 서로 동력하고 또 위로하는 그러한 것 중에 그런 것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에게 킹덤 컴퍼니 기업 문화를 바꾸는 그런 우리가 대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런 운영 지침서에서 제시한 대로 4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지혜를 구성원으로서 지혜를 어떻게 활동하고 성장시켜 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분과이고 두 번째는 전도 영역 분과, 일덕 사역 분과, 리더십 분과입니다. 이러한 지침서에서는 각각 분과별로 활동들이 있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분과에 소속이 되고 또 분과의 소속원들을 분과위원장님들이 리드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지침서를 보면서 또 그 지침서에 나온 평가의 항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잘 적용해야 된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분과에서는 특별히 매주 기도회를 주관하고 또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위한 기도와 VIP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매주 기도회 또 성경 공부는 다양합니다. 지혜별로 포럼 형태를 하는 경우, 특강을 하는 경우, 또 목회자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유기적으로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 양육 분과입니다. 이러한 그 양육이라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알고 오시더라도 새롭게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CBMC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것이 첫걸음과 디모데 전략이라는 인도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지혜원들은 이런 첫걸음 인도자를 교육하는 부분에 25%의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개발입니다. 처음에 지혜에 와서 섬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CBMC의 구성원들을 초대해서 키워나가는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은 이런 비전 스쿨, 리더십 스쿨 또 여러 가지 각종 스쿨을 하도록 하는데 리더십 분과의 위원장과 리더십 분과의 회원님들은 모든 회원들이 비전 스쿨을 듣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러한 리더십 스쿨 모두 합쳐서 75% 이상의 수료율을 내도록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터 사역입니다.
먼저 우리의 일터가 정말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했던 부분들로 잘 가고 있는지 서로가 점검합니다. 직장 방문 기도를 한다든지 또 그러한 여러 사안에 대해서 포럼 형태로 열어서 그 안에의 어떤 부분들은 그 비밀스러운 것은 비밀을 지켜나가되 함께 안내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멘토링까지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데 일터사역분과위원장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경영에 되는 중앙의 교육의 회원이 실제로는 여기 20%로 하지만 비전스쿨은 100% 참여하도록 하는 책임과 역할이 바로 리더십 분과위원장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리더십의 통로를 통해서 비즈니스 세계로까지 변화하도록 하는데 우리 직장의 건강한 성장과 이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미셔널 어떤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CBMC 공동체 지혜가 또 그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어떤 어려운 지혜를 또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하도록 하는 사역들이 우리 리더십 또 일터 사역 분과가 함께 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크게 4가지 기도 분과, 전도영역 분과, 리더십 분과, 일터 사역 분과의 구성원들이 잘하게 되면 지혜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건강함은 바로 우리의 건강함이고 우리 일터의 건강이기 때문에 지혜 활성화 부분에 같이 동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초청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직장도 방문해서 권면도 하고 여러 차원에서의 VIP 초청 잔치들을 진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오신 VIP들이 또 뿌리를 내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 시간적으로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빼기가 더욱더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원 한 분 한 분마다 그 어떤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지회장의 리더십이 또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회장 리더십 아래에 각 분과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4개 분과 위원장님과 또 그 외에 회장단들이 있습니다. 부회장과 총무와 또 서기, 회계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역할들이 다 부여해야 되는데 이런 적절한 역할의 부여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 지침서에 나온 각각의 역할 그 사용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비전스쿨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CBMC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일터 사역에서 비전과 나의 일반적인 사명은 어떻다라는 것을 정의가 되면 우리 지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지의 특성도 또 알려드립니다. 지혜의 특성과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는 지금 286개의 지혜가 있는데요. 286개의 33개 연합회마다 다 섬기는 선교적 사명들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통해서 지혜들이 연대해서 또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양화진 지혜도 저희 지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에서 배우기 위해서 다른 성수 지혜하고 또 함께해서 저희가 포럼도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지혜에 또 방문하기도 하고 서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의 회원들이 또 다른 지혜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커넥팅돼서 더 발전하는 그리고 또 그런 타 지혜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는 그때마다 아이디어를 내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CBMC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하는 것이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적 생명과 그런 것을 전달하는 삶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삶으로 나타나기 위한 실천적 체험으로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족식은 크리스찬 기업과 정신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내재적으로 무장을 하고요. 그리고 세족식에 참여하면서 세족식의 성김을 받는 분과 또 성김으로 참여하는 분들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깨끗게 되었다라는 성결의 영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세족식의 어떤 전체 프로그램의 주된 흐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 기업가 정신은 다시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십니다. 주로 우리 그 광화문지의 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대구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와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또 세족식을 성김을 받는 분들에게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투트랙으로 다른 교실에서는 세족식에 참여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50명이면 50분의 섬김일에 다 모입니다. 그 각 지의 리더들과 또는 이미 섬김을 받았던 분들이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섬김의 교육을 받습니다. 섬김의 교육의 큰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의 영으로 나아가서 그 성결의 영으로 우리들의 모든 하는 일들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그러한 무장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해드릴 한 분 한 분 영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성김의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족식이 진행되는 화면들이고요. 네. 이유는 뭐냐면 세족식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 샤워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아주 뜨겁게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샤워 시간입니다. 네, 함께 끌어안고 있고요.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발을 씻긴 다음에 여러분들을 안내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전스쿨 안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비전스쿨 결과 CBMC를 오히려 더 이제 알게 돼서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이 정말 구체화됐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CBMC 조찬 참여도 이제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지혜 운영 지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CBMC 지혜가 어떻게 나갈 방향을 알았다. 그리고 그런 지혜 방향성에서 섬기는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마음을 다졌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비전스쿨에 대해서 본인의 비전이 명확해졌고 또 사명도 명확해졌고 CBMC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증폭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1박 2일의 비전스쿨이 진행됩니다. 비전스쿨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콜링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스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그레이트 미션에 참여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 비전스쿨 전반적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